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하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36만 강진 구민 여러분, 그리고 김성각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성고구 9213 자양 1, 2동 출신 박삼례 의원입니다. 제219회 정례 회기 중 구정 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를 9일 동안 소화하면서 우리 구청 공무원들 모두가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올해의 여름은 무난히도 더웠고 고생들 많이 하셨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더위는 조금 물러갔지만 아직도 우리 관내에 우선 안전사각지대에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난은 예측하지 못하는 곳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웃 공동체와 소통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상호 협력하고 의지하면서 극복할 수 있는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구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강진구의 현황 과제에 대해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한강변 초역세권의 수려한 입지에 테크노 빌딩이 있습니다. 좋은 입지에 예가는 화려하지만 내부 상황은 아주 열악합니다. 상가의 3분의 2가량이 공실로서 수년째 상권이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때 우리 지역의 대표 상권이라고 하였으나 침체의 지속으로 대출을 받아 상가를 매입한 소상인들은 은행 이자를 제때 납부하지 못해 경매와 실행으로 퇴출되었고 살아남은 상인들도 인건비와 관리비를 맞추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며 인수자가 없어서 나오지도 못하는 현실에 있는 실정입니다. 강진구에는 테크노마트가 있다면 용산에는 전자상가가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용산의 전자상가를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개발하여 2017년 6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시 예산 24억 8,4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시 재생 활성화 계획의 요지는 디지털 메이커 시티로 개발하여 4차 산업의 핵심 산업인 5G 드론, VRT 등과 등의 산업을 유치하여 청년 실업 플랫폼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즉 용산 전자상가에서 대학생, 청년들에 대한 4차 산업 관련 교육과 청장년을 지원하여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창업하는 붐을 일으켜 대한민국 4차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실행 계획을 항목별로 살펴보면 3대 분야의 13개의 과제를 선정하여 도시 재생 사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2년까지 혁신을 통해 목표를 안수한다는 것입니다. 16개 전략기관과 박원순 시장님 간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사업부 창업 교육 및 창업 지원을 병행하는 메이커베이스 용산전자상가로 개소하였습니다. 용산역에서 용산전자상가까지 무빙워크 보행로를 신설하고 선인상가 전 점포에 대해서 젠트리케이션 방지 상생협약을 체결하였으며 나머지 모든 상가와도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착수 배경에는 용산전자상가도 강진구 테크노마트처럼 상권의 희망이 보이지 않는 경기 하락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87년 문을 연 용산전자상가는 전자제품 전문 상가로 이루어진 국내 최대 규모의 단지입니다. 국내 소프트웨어 신화인 한글과 컴퓨터가 개발되어 유통되기도 한 국내 최고 유통 메카로 이름을 날렸지만 현재는 공실률이 22.7%에 달할 정도로 인적이 드문 창고형 상가로
폐쇄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의 과제는 어떻게 추진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전자상가의 기존 잠재력을 활용하여 5G 드론, VR과 같은 4차 산업을 유치하여 이 일대를 디지털 산업과 신산업의 융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세계적인 디지털 메이커 시티이자 청년 창업의 플랫폼인 아이베리로 탄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연간 6천만 건의 온라인 주문을 처리할 수 있도록 제조해서 판매, 유통을 온스톱으로 처리하여 용산 전자상가의 경쟁력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사업들은 현재 운행 중인 4개의 상가에 4천여 개의 점포를 중심으로 창업 및 교육시설과 프로그램,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등의 인프라를 착충하고 주변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특히 사업 성과의 중요한 요소는 민간 협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민간과 공공의 역량을 결집해 혁신 성장을 이뤄내는 힘을 모으는 것이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 보스턴의 이노베이스, 디스트릭트, 중국의 심천 경제특구와 하창베이 등 성공 사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업에 참여하는 5개 대학은 용산 전자상가 내에 현장 캠퍼스를 만들어 재학생을 대상으로 현장 교육과 창업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LG U+는 용산 전자상가 내에 5 기술 베스트 밴드를 구축하고 CJ는 지역 내 초, 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IT 창의 코디 교육을 진행하여 4차 산업혁명의 미래 인재를 육성하는 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은행에서는 지역 내의 영세 상인들을 위하여 저리 융자 상품을 개발하여 지원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온유상가 2, 3층에는 총 6,000제곱미터 규모의 용산 전자상가 상상가를 개소하여 누구나 자신의 아이디어를 시제품으로 만들어 제작해 볼 수 있고 창업교육과 지원을 받아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메이커베이스 제조시설 공간으로 운영한다고 합니다. 용산 전자상가는 5개 대학의 현장 캠퍼스, 한국기술진흥원, 용산 창업지원센터 등 11개의 전략기관이 입주하여 운영한다고 합니다. 용산역에서 용산전자상가를 연결하는 무빙워크 보행교를 설치하여 접근성 편의를 증대시켜 용산국제업무지구, 용산공원 등의 주변과 연결성을 강화합니다. 현재 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창업 주거 복합 시설을 건립하여 일자리와 살자리가 공존할 수 있도록 배치한다고 합니다. 시에서 정책 추진 과정에서 기존 4천여 개의 점포 상인들의 안정화 대책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인 도시 재생 활성화 사업 계획을 금년 말까지 수립 계획 중이며 이를 위하여 올 초에 서울시장과 관련 전략기관 대표들이 참여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한편으로 서울시에서는 초기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권을 살려 놓으려면 가파른 임대료 상승으로 내몰리는 입주 상인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점포주들과 상생협약을 체결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재생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사업 추진에 대한 홍보와 실시간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용산은 4차 산업의 혁명인 혁신 가치로 재탄생한다는 목표로 서울시의 전폭적인 지원하에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용산베리에서 추진하고 있는 3대 분야 13개 세부 과제입니다. 서울시와 업무협약으로 용산 전자상가가 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16개 전략기관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공서에서 2곳, 서울시와 용산구, 대학이 5곳, 기업체 4곳, 공공기관 3개소, 관련 상인연합회 2개소 등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테크노마트 상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은 없는가?
우리도 테크노마트 상권의 활성화를 이루어 강진의 가치 제고에 기여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선은 계획 수립 단계에서 예산이 가용한다면 연구 용역 발주를 통해서 체계적인 검토 리포트를 접할 수 있겠으나 그러하지 않더라도 용산구 계획을 벤치마킹하여 필요한 부분만 발치하여 기본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제안을 하겠습니다. 사업 주체는 용산구와 같이 서울시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받으면 좋겠으나 자체적으로 검토 후 관련 상인연합회와 협의를 통하여 실현 가능하고 상인들과 협조하여 실현 가능한 과제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하면서 상급 기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것도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용산전자상가와 차별화 제도가 필요가 있다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요, 디지털 키즈 카페를 고려해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기존의 키즈 카페는 엄마들과 어린아이가 같은 공간에 휴식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고 한다면 디지털 키즈 카페는 어린이들이 놀면서 로봇, 드론 등과 친숙해질 수 있는 공간을 연출해 보자는 것입니다. 또한 상인연합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이 중요하다는 것을 감안하여 상인들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한다면 기대 이상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희망은 꿈꾸는 자의 것이라고 합니다. 청장께서는 적극 검토하여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두 번째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출산율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기를 낳으면 2천만 원. 채널A 뉴스를 스크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지방의 중소도시 그리고 농촌 지역이 특히 더 심각합니다. 이 때문에 출산 장려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이를 많이 낳으면 2천만 원을 준다는 것도 있습니다. 인구 5만을 겨우 유지하며 인구 절벽에 허덕이고 있는 충북 영동군은 지난해부터 첫째 아이를 출생하면 350만 원을 시작으로 하여 아이를 낳을 때마다 단계별로 많은 장려금을 주고 있습니다. 장려금이 지급된 지난해에는 288명으로 216년도에 비해 58명이 늘었습니다. 전남 안도는 셋째를 낳으면 1,300만 원을 주고 점점 늘어나서 여섯째부터는 2천만 원이 넘습니다. 충남 청양은 다섯째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주고 경기 여주와 전북 남은 경남 창원은 셋째부터 1,0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경기 시흥과 충북 계산도 넷째부터 1,0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출산율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지역 시군들이 출산 장려금 경쟁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아기를 낳으면 1천만 원, 고액 출연금 주는 지역은 어딜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주군은 셋째 출산 장려금에 1천만 원을 인상했습니다. 아기의 탄생을 축하하며 출산 가정에 지급되는 출산 장려금 금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는데요. 1,000만 원대 출산 장려금을 주는 지역도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전북 무주군이 3월부터 셋째 아이를 출산하는 가정에 1천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천 연수구와 안양 등은 고액 출산 장려금을 주는데 지난해부터 무주군은 첫째에게는 50만 원, 다섯째에게는 6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앞으로는 금액을 대폭 인상해서 셋째부터 1천만 원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출산율이 곤두박치면서 무주군 내에도 1천만 원 넘는 큰 돈을 주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출산 장려금 규모가 전국에서 가장 큰 남원 안도는 셋째를 낳으면 1,300만 원, 일곱째를 낳으면 2,20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충남 청양군도 다섯째 아이가 태어나면 2천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또 경기 여주와 전북 남원시, 경남 창원군 등도 셋째부터 1,000만 원의 출산 장려금을 내걸었습니다. 안산시는 올 1월 1일 이후 출생한 첫째 아이에게는 50만 원, 둘째 아이에게는 100만 원, 셋째 아이에게는 300만 원, 넷째 아이 이상은 1천만 원을 안산시는 모든 출산 가정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자치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종로구는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30만 원, 중구는 2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요. 강진구를 비롯해서 7개 자치구는 첫째 아이 출산 시에 장려금을 10만 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인색하고 출산 장려 정책에 무관심하다고 사료됩니다. 나머지 16개구는 아예 첫째 아이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인구 정책은 이제 입으로만 말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이런 추세로 간다면 향후 20, 3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가 줄어들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노령 인구는 늘어나는데 출산율 감소로 어린아이에서부터 청년층이 줄어든다면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작게 보면 강진구의 일이지만 크게 보면 대한민국의 주인이 사라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시책도 출산을 적극 장려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인 자치구가 이렇게 무성의하고 지원에 인색한다면 젊은 신세대 부부들이 아이 낳기를 더욱더 주저하게 될 것입니다. 60, 70년대에는 먹고 살기 어려워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였는데 지금은 한 아이 낳는 것도 날까 말까 고민하다가 아예 결혼 자체를 포기하고 독신주의를 선언하고 일명 나홀로 세대가 점증하고 있다는 것이 우리 사회의 위험수에 있다는 진단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치구에서 예면하면 안 되는 것이 출산 장려 정책입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여러 정책 사업들이 많이 있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는 있지만 출산 장려 정책은 그 어떤 정책보다 우선순위에서 밀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방의 중소도시와 농촌 지역에서도 고액의 출산 장려금을 내걸고 출산을 지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강진구에 거주하는 젊은 세대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타 자치구와 평균 이상의 지원은 있어야 한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저출산 이제는 예면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남보다 먼저 생각하고 앞서가는 구정을 펼쳐주시고 계시는 청장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인구 정책에 앞장서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청장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의지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의사진원 발행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구정 질문을 할 때요, 제목을 먼저 신청합니다. 근데 저희는 구청장님을 상대로 해서 구정 질문을 합니다. 근데 각 실가에서는 전화가 옵니다. 의원님, 그 질문은 우리 각 거 아닙니다. 제가 어떤 가에다 질문한 거 아닙니다. 저는 청장님께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감히 직원이 의원 질문도 듣기 전에 의원에게 경고를 합니다.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이 점 감안하셔서 직원들에게 업무 자세가 먼저 달라져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상입니다.